12일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타운의회가 남부 연합군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항의한 시위로 반인종주의자들이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유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뉴욕 한인의 공금 30만 달러 유용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은 반환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회장은 또 소송 없이 사전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러싱강의 물고기 떼지 구매, 이 지역의 정화 작업의 시급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물고기 떼지 구매는 정수처리 시설의 용량 초과 지적이 일고 있으며 또 염소 살포가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불체 청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인 다카 유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회 등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여성을 구하기 위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여성은 추방 명령을 받은 뒤 성제롬 교회로 피신해 현재 추방 유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금괴 사기가 플러싱 한 식당에서 발생해 주의가 유망되고 있습니다. 이 금고 사기는 2015년 중순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고 사기는 중국계로 추정되는 일당들이 전화를 통해 먼저 접근한 뒤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가짜 금괴를 보이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KBTV 뉴스9입니다. 지난 12일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타운의회가 남부 연합군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로 반인종주의자들이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유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12일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워싱턴 DC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샬럿츠빌 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한 시위는 12일 6,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시위 도중에 백인 우월주의자로 추정되는 제임스 알렉스 필드 주니어가 차를 몰고 반인종주의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현장에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 폭력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 체포됐고 2급 살인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타운의회가 남부연합군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계획했고 이에 반인종주의자들이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유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버지니아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비판했지만 폭력 시위를 이끈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나 신나치주의 등 혐오 단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속에 백인 우월자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뉴욕 한인의 공금 30만 달러 유용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은 반환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회장은 또 소송 없이 사전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 한국일보는 이에 따른 민 전 회장의 제시 액수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2만 달러가량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이달 초에 뉴욕 한인회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 미팅을 요구했고 지난 주 중에 뉴욕 한인회 이사장인 찰스윤 변호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싱강의 물고기 떼죽음에 이 지역의 정화 작업의 시급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플러싱강엔 수천 마리의 청어 일종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플러싱강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엔 정수 처리 시설에 용량 초과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염소 살포가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의원과 환경단체인 리버키퍼 등은 지난 11일 플러싱 매도 코로나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러싱 강 정화 사업에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구 시의원은 하수도 정화를 위한 염소 살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2월 달부터 3,400만 달러 규모의 플러싱 베이 정화 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하수도 정화를 위해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유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회 등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유지에 한인사회가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회 등 주요 한인사회 단체들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다카 폐지 시도는 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이민 세력의 시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시민참여센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한인단체들은 앞서 반이민정책 대응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만약에 다카가 폐지가 된다면은 일단 현재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드리머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그것은 곧 미국 경제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이미 다카의 신청을 위해서 본인의 신상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잘못하면 본인이 제출한 신상 정보가 이민 단속의 도구로서 사용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총력을 다해서 다카를 수호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 이민업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다카는 5년 전부터 시행된 이래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드리머들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으며 여기엔 18,000명의 한인 드리머들도 포함됩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과 함께 다카 프로그램 시행 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5시부터 7시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다카와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 유지, 불체자 범법화 중단 등을 촉구하게 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커네디컷에서 18년째 거주하고 있는 세라정 쿠베 씨는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자진 추방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추방 명령을 받은 뒤 성재롬 교회로 피신해 현재 추방 유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씨는 미국 국적의 타민족 남성과 14년 전에 결혼해 12살과 9살짜리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척수 결박증을 앓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을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8월 15일 72주년 광복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먼저 뉴욕 한인회와 뉴욕 광복회,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광복회원 등 한인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달 뉴욕 주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추모 결의안을 뉴욕 한인회에 전달합니다. 또 이날 오후 뉴욕시 의사당에선 기념 리셉션이 마련되며 리셉션 자리엔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과 피터구 등 지역 정치인이 참가합니다.
또 한인 2세와 3세 학생들이 참가해 전통 문화 공연과 K-팝 댄스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도 15일 뉴저지 한인회 주최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되며 뉴저지 한인회는 이날 오후 1시 펠팍 국립도서관 옆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뉴저지 상록회원 등과 함께 기념비 주변을 새롭게 조성하는 행사도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금괴 사기가 플러싱 한 식당에서도 발생해 주의가 유망되고 있습니다. 이 금고 사기는 2015년 중순부터 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고 사기는 중국계로 추정되는 일당들이 전화를 통해 먼저 접근한 뒤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가짜 금괴를 보이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한식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K씨에게 공사장 인부를 사칭한 중국계 일당들이 전화를 걸어와 타주 공사 현장에서 우연치 않게 유서와 함께 금괴를 발견했다며 현금 가치를 감정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해당 식당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점심을 먹을 계획이라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델타 주유소에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오니아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레오니아 360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델타 주유소에서 한 용의자가 추리닝 상에 권총을 숨기고 종업원에게 접근해와 현금을 강탈한 뒤에 곧바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유소는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대낮에 발생한 강도 사건이어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오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한 후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도주했다며 용의자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6인치 키의 마른 체형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계통의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입국할 때 $10,000 이상을 지닌 경우 $10,000 초과 신고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10,000 초과 시에 신고 기준이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한국은 4인일 경우에 $40,000가 신고하는 기준이 되지만 미국은 가족을 포함해 총 $10,000가 신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입국 시 현금 보고 규정이 달라 이에 따라 혼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00,000 초과 시 신고 기준이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한국은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총 $40,000까지 세관 신고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족을 포함해 총 $10,000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10,000 이상의 통화를 지니면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 필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 $10,000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에 $10,000 이상 소지를 체크한 뒤 미국 공항서 외환 반출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경우도 이와 반대로 미국 공항에서 외화 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10,000 이상의 통화를 지니고 입국하는 이들은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관련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오늘 장학금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장학생으로 뽑힌 학생들은 각 $3,000씩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앤드류박 장학재단 시상식 현장, 박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창 앤드류박 변호사의 장학재단이 올해도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당 $3,000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약 4주간 장학금 신청을 받았고 에세이와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8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벌써 이게 5회가 됐고 솔직히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장학재단을 시작했지만 너무 뜻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거기서 이제 뿌리부터 잘 되고 내년에 후년 또 더 재밌게 또 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강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앤드류박 변호사가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 2명을 추가로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거의 100명 넘게 또 어플라이 했고 여기서 8명을 뽑았으니까 거의 아이비리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표도 보고 또 추천서도 보고 또 자기 에세이 여러 가지로 보면서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안타까운 거는 다 좋은 훌륭한 분들이어서 좀 다 못 뽑아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장학재단 시상식에는 지역 정치인과 교육위원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말과 교훈을 전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주 고맙고요. 좋고 이렇게 진짜 이런 인스티튜션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진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학생들도 받았으면 좋고. 앞으로도 앤드류 박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동포 학생들과 또 다른 이민자 가족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앤드류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수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위스콘신주 남동부 유니언 그로브에서 열린 한 자동차 경주 대회장에서 13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총격은 레리 스펀 페리트라는 레이싱 이벤트가 열리던 저녁 7시께 발생했으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쏜 용의자에 의해 3명의 남성이 살해됐습니다. 현재 총격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며 당시 현장에는 관람객 5천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레이싱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에서는 자동차 경주와 함께 야외 파티, 오토쇼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무엇 때문에 총격이 일어났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1일 시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세입자 법률 지원 강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한 직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뉴욕시정부는 지난 2013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주택법원 법률 지원을 실시해왔으나 지원 비율이 1%에 그쳤고 예산도 $600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맨해튼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맨해튼 미드타운 트럼프타워 일대의 교통 통제가 시작되며 5에비뉴와 메디슨 에비뉴에는 각각 보안 검색대도 설치돼 운행 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문도 실시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뉴욕 방문에 맨해튼 일대 경비가 대폭 강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어제 13일 맨해튼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일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이 끝난 후 늦은 오후 맨해튼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에 머무는 동안인 오는 수요일까지 미드타운 트럼프타워 일대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됩니다. 교통통제는 13일 자정부터 시작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통제 구간은 6에비뉴, 메디슨 에비뉴 사이 58스트리트와 5에비뉴, 메디슨 에비뉴 사이 55스트리트 도로가 전면 폐쇄됩니다. 5에비뉴는 남쪽 방향 차량 통행만 허용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5와 6에비뉴 사이 56스트리트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5에비뉴와 메디슨 에비뉴에는 각각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며 운행 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문이 실시됩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맨해튼 방문에 하루 30만 달러가 보안 경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전철 시스템 개선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통근세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2일자 사설을 통해 통근세를 부활시키는 것이 지금의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해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장실 산하 예산팀의 분석을 근거로 이 통근세를 현재 적용할 경우에 연소득 8만 4천 달러의 소득자는 한 해 378달러를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연간 9억 2,2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문은 이를 전철 개선 등 여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근세는 지난 1966년도부터 시작됐다가 1999년도에 폐지된 바 있으며 뉴욕타임즈는 이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8월 1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지역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나 한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버겐비치 L 애비뉴와 M 애비뉴 사이 73가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20대 형제가 다른 2명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주차자리 말다툼은 형제의 주차자리를 상대방이 막아 발생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도중 형제 중 한 명인 23살 오마리 다한이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흉부를 찔렸습니다. 23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가해자는 그의 형인 29살 남성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을 가한 용의자 2명은 회색 폭스바겐 세단을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영업용 택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살 난 남아가 브롱스 지역 한 사원에서 괴한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헤윗 플레이스와 롱우드 애비뉴에 위치한 마스히드 살람 사원으로 향하던 6살 난 남아에게 한 남성이 질주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30대가량의 남성으로 그는 사원 주변에서 다른 무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갑자기 남아를 향해 달려오더니 흉기로 피해자를 긋고 머리를 가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괴한에 습격을 당한 6살 난 남아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저지 우드브리지 근처 해협에서 보트 한 대가 암초에 부딪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주경찰에 따르면 어제 5시 40분경 어서힐 해협 원 페리 스트리트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트는 8명의 승객을 태우고 지나던 중 암초에 부딪혀 2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몇몇 승객들은 뱃머리에 기대고 있었고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헬리콥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8명의 승객들은 모두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퀸즈 지역의 가정집에 들이닥친 강도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리치우드 노만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로비에서 2명의 남성이 38살 남성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총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38살 남성의 목을 조르며 피해 남성을 따라 2층에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 남성의 아내와 7살 난 아들이 있었으며 2명의 강도는 그들에게 금품과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현금 1,300달러와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키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훔친 세단을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이들을 쫓는데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텍사스주의 멕시코와의 국경 부근에서 13일 불법 이민자들이 타고 있는 트레일러 한 대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레일러 뒤 짐칸에는 17명이 갇혀 있었고 이들 국적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루마니아 등이었습니다. 이날 단속은 뜨거운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미국인 관광객이 나치식의 인사를 하다 주민에게 얻어맞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독일의 한 공영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독일의 동부 도시 드레스덴에서 41살 미국 남성이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연거푸 후 나치식의 경례를 하다 현지 주민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독일에선 나치 구호를 외치거나 상징 등을 사용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최고 3년형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4개 연방정부기구는 2010년 은행들의 트레이딩에 제한을 가한 도트-프랭크법의 한 축을 이루는 볼커 룰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복권 메가밀리언에서 3억 9,300만 달러짜리 잭팟이 터졌습니다. 복권은 일리노이 시카고 인근 팔로스 하이츠의 닉스 바비큐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4월 28일부터 누적된 것으로 메가밀리언 복권 사상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조파운데이션의 회장님이십니다. 조병창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창 회장님은 조파운데이션 설립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회장님, 우리 회장님께서 이 조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재단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이에요. 예. 이렇게 방송에 그동안 재단 관련돼서 말씀을 안 주시다가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어떤 동기부터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부끄럽잖아요. 네네. 제가 뭐 크게 재단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뭐 어떤 우리의 한국인들의 특이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예,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인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막 쑥스럽다 할까요? 또는 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내가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그런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소개를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말씀하시죠. 그런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자, 어떤 좀 내용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나 순전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손주가 있는데요. 그놈이 9월에 이제 3학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놈이 지 어미 보고 조 파운데이션의 멤버를 패밀리라는 것을 패밀리 멤버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미 보고 이 어미가 내한테 거짓말 하나 하고 그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내가 프라우드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놈 괜찮겠구나. 조 파운데이션의 미래도 밝겠구나 하는 그런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당초에 이런 재단을 만들고 할 적에도 제2, 제3회 원래 이거는 사실상 한인회하고 연결해서 했는 사업인데요.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기부 문화랄까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전파가 돼서 제2, 제3회 더 많을수록 참여도 하고 또 재단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제가 기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분들이 장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참고를 했을지도 모르고 그건요. 근데 특별하게 이름만 되면 아실 분인데 단체장 했는 분인데 그분이 공공연하게 공헌을 했습니다. 회장님 하는 거 보고 내가 벤치마킹해서 저도 만들었습니다. 아마 곧 태동이 돼가 아마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조병창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고향 쪽에서도 또 여러 또 이 장학 사업을 또 재단을 또 꾸려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 이유가 좀 있다고 좀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잘 살았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재산이 소진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저희 이제 가족 사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제가 가정교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고 또 대학 다닐 때도 가정교사하고 그럴 때 대여 장학금도 받고 여 같으면 론인데 옛날에 그게 대여 장학금 제도도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자금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애환이랄까 그런 것을 내가 너무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나누고 더불어 살고 베푸는 어떤 그런 거를 하도 많이 봐와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학생들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자라는 과정에서 몸에 배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주 파운데이션이 이제 올해 10년째를 맞아서 우리 주병창 회장님과 이 재단에 관련된 그런 좀 그 안에 그동안 좀 잘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한인사회에 이제 이렇게 해오시면서 기부에 대한 어떤 좀 남다른 또 생각이나 또 어떤 한인사회에 어떤 바라는 그런 기부 문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예,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그 참 좋은 생각이시고 질문이신데요. 기부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그래 내가 참 막 손주가 돼 내가 참 대견스럽고 놀랬다는 것도요. 어릴 적부터 부모가 기부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자란 애들이 반드시 크면은 또 그렇게 따라서 하는 미국 사회를 보면은 거의 기부 문화가 초등학교 애들 때부터 배어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쭉 받는데 이제 우리 동포 사회도 보면은 이제 큰 돈을 상당히 기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유가 많은 사람들 참 그건 보면은 그건 대단한 그런 마음인데요. 이제 여기 미국에도 전통적인 개인 기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지만은 기부 총액이 전국적으로 기부 총액의 10% 정도뿐이 안 돼요. 개인 기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내는 사람 다 해도 거의 90%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인들이 자기 거를 조금 나눠서 기부했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기부 문화도 저변으로 많이 확대되는 것이 훨씬 그 사회가 따뜻하고 더 아름답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그런 기부 문화가 좀 저변에 좀 많이 확산되는 거를 참 물론 뭐 희망을 하죠. 그거 희망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는 시간이 또 걸려야 될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제가 또 누구한테 뭐 이야기한다거나 그럴 성격도 뭔데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주병창 주 파운데이션 회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고요. 우리 주 회장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재단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처음 해주셨고요. 예, 10년을 맞은 주 파운데이션을 기념해서 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안 됐으면 좀 더 얘기를 나눌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최고 84도, 밤 기온은 최저 70도로 하늘도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늦은 밤 사이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화요일도 날씨가 좋습니다. 기온은 최고 84도, 최저 68도입니다. 날은 다소 습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8월 평년 날씨 보입니다. 모레도 날씨가 맑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다소 높아져 최고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두 차례 약한 소나기 소식 곳곳에 보이지만 한 주 동안은 큰 기온 변화 없이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